자, 두 번째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의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은요,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다시피 인지질과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인지질의 경우에는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그리고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상으로도 배웠죠? 여기가 친수성, 그리고 여기가 소수성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경우에는 세포 안과 밖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세포막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층으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안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지질을 이런 식으로 소수성 부분을 마주보게 해가지고 물과 친한 친수성 부분이 안과 밖에 바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밑에 있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세포막의 경우에는요, 구성 성분 및 구조에 의해서 물질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는 반면에 또 어떤 물질은 아예 투과를 시키지 않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물질을 선택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나 분자의 크기나 아니면 지질에 대해 잘 녹는지, 왜냐하면 소수성 부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산의 경우에는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무작위로 움직여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물질은 조금 분자 크기가 크고요. 이런 애들은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산소의 경우죠. 밑에 그림의 경우에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주로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이거나 아니면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의 경우에는 통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질 입자 자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막단백질 통한 확산의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거나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대표적인 예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교환, 산소, 이산화탄소 출입하는 거,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의 예시에는 혈액 속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단백질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투는요, 확산하고 같이 배우는 이유가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산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물이 이동할 때 보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녹아있는 용질이 직접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용매가 움직여서 물이 움직이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데 물을 기준으로 보면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는 거라서 확산의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여기서 보면 용질의 농도가라고 적혀 있죠.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물세포는 우리 교과서에서 다뤘지만 식물세포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별도로 얘기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쪽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커진대요. 지금 화살표 두께가 여러분들 들어오는 양이 많다, 나가는 게 적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막이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포 안이 농도가 더 어떤 상황이죠?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농도를 낮추려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밀고 들어오는 거고요. 식물 세포의 경우에도 보니까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세포의 부피가 커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터지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세포벽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볼게요. 세포 안과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대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 변화가 없겠죠.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변하지 않고요. 식물 세포 역시 맞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 개의 농도가 같을 때입니다.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이 굳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든대요.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는 바깥의 용액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김장할 때 배추를 절여 놓는 형태를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 식물세포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미경 사진을 보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연하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세포벽이거든요. 이 세포벽과 지금 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세포막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문제 총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